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코너인데요. 많은 분들이 겪는 질환이죠. 바로 오늘 주제는 무릎 관절염입니다. 이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의 전문가로 고대한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학문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항상 저희 비욘디에서 좋은 강의 해주시고 있으신데 저번에 또 무릎 관련 강의를 해주신 게 굉장히 시청자분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운동을 교수님께 직접 시연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려는데요. 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학무입니다. 오늘 박준표 PD님의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코너에 제가 섭외가 되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릎 관절염 많이 앓으시고 특히 이제 중년의 30% 이상이 무릎 관절염에 이제 걸린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런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점은 오늘은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방송을 제가 1회 때부터 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준표 PD님께서 이제 이런 방송을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제 목표가 한번 섭외를 됐으면 좋겠다. 제가 영광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섭외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보니까 무릎에 대해서는 1회 때 가천대 길병원 심재한 교수님께서 또 제일 처음으로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는 또 환자분들을 위한 어떻게 좀 재활 운동을 저희가 소개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재한 교수님처럼 이제 전국 최고의 무릎 전문가 다음으로 제가 두 번째로 네. 무릎 관련해서 이제 운동 컨텐츠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항상 무릎 관련 좋은 강의를 해주셨고 요즘에도 또 무릎뿐만 아니라 여러 부위의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셨던 조학무 교수님 모셔서 오늘 운동 배워볼 텐데요. 시청하시면서 조금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무릎이 많은 분들이 앓는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중간중간 답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질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운동 시연 전에 무릎 관절염에 대한 내용 먼저 잠깐 살펴보고 시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운동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 운동을 왜 하는지 그렇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다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무릎 관절염 치료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훑어드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운동은 무조건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운동이 왜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네.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이제 나눠가지고 체중 조절을 왜 해야 되는지, 무릎 근력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시연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신경이 제가 항상 썸네일로만 보다가 이렇게 강의도 좀 보니까 되게 귀엽네요. 네. 직접 만드신다고 제가 전달받았거든요. 네. 제가 직접 그립니다. 네. 네. 애니메이션 학원에 3개월 동안 다니면서 간단하게 배워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신경이와 함께 한번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준표 PD님께서는 네. 무릎 관절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릎 관절염 좀 무릎이 아파지는 것 같고 뭐 관절에 조금 염증 이름 그대로 생기는 게 아닐까 그렇게만 좀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절염 맞죠. 관절에 생긴 염증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절염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관절만 닳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관절도 닳고 연골판도 같이 닳아버리고 그렇게 이제 염증이 생기다 보면은 그 염증이 다른 데로 이어져 버려가지고 활액막이라든지 뼈나 인대, 근육까지 즉 무릎 전체를 아우르는 염증성 질환이 무릎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군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치료를 해서는 치료가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둘러싸는 전체 구조를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무릎 관절염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냥 관절 부분만 치료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치료들이 있는가 봤더니 어떤 치료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 봤더니 치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계의 무릎 관절염 석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낸 게 2021년 자마지에 실렸는데요.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근거가 높고 추천할 만하다. 이런 치료법이고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아직까지는 근거가 좀 부족하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치료법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염 진통제 약이라든지 네. 소염 진통제 연고 무릎에 바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생각보다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다 초록색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 빼고 다 초록색이네요. 맞아요. 저 하나 빼고 저 노란색은 네. 무릎 관절이 아니고 저거는 그 엉덩이 관절이에요. 그래서 무릎 관절은 전부 다 초록색, 100%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 간단한 치료로 보이지만은 생각보다는 근거 수준이 굉장히 높고 특히 연고를 무릎에 바르는 게 많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스테로이드 주사, 우리 뼈 주사, 연고를 닳게 한다. 이렇게 많이들 무서워하시는데 네. 보면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앞에 보니까 초록색도 많고 그 다음 단계인 뭐 노란색도 조금 있고. 맞아요. 빨간색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제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너무 남용하다 보면은 또 이제 뼈나 연골이 닳아버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써야 됩니다. 횟수를 조절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관절 주사, 뭐 윤활을 한다든지 재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초록색은 없고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절 영양제 굉장히 핫한데 관절 영양제는 한번 보시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좀 낫네요. 맞아요. 빨간색, 주황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절 영양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아직 다 막 입증되고 효과가 100%다 이렇게 뭐 밝혀진 건 아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효과는 있다. 네. 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다. 아주 되게 미세한 효과인가 네. 봐요. 그래서 보조적 요법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중에서는 가장 좀 입증이 완료된 게 소염 진통제 연고와 스테로이드 주사. 네, 가장 맞습니다. 신뢰성이 높다. 네, 이렇게 알 수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있는 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병원에서 해주시는 치료입니다. 네. 하지만 무릎 관절염은 특이하게도 본인께서 자기가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 질환입니다. 압도적으로 초록색이네요. 압도적입니다. 네. 네, 지금 무릎 보면은 전부 다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요. 100%입니다. 노란색은 엉덩이 관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거, 체중을 감소시켜야 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고, 운동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치료받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받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네. 병원 치료도 받으시면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 무릎 관절염은 그런 질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병원 가서 뭐 주사 맞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집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뭐 효과가 확 더 좋은 게 아니라 운동도 함께 해줘야 효과가 배가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병원에만 의존하시면 안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 무릎 관절염 치료는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릎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3편을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무릎 관절염 치료는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저 말씀드렸지만 무릎 관절염을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무릎 관절 통증을 위해서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울러서 3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3편을 다 시청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무릎 관절염을 관리하기 위한 거의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3편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섭외가 네.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3편 다 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무릎 통증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릎 운동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3가지로 나눠서 체중 조절과 근력 조절과 스트레칭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치료에 대해서 어떤 팁들이 있는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목적이죠. 운동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륜 MX님께서 항상 들어오시는데요. 러닝을 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 왼쪽 무릎만 아픈데 러닝을 쉬는 동안 무릎 강화를 위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러닝을 할 때는 체중의 4배의 하중이 무릎에 걸립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5배의 하중이 무릎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뛰면서 계단을 내려가면은 훨씬 더 많은 그렇죠. 하중이 무릎에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계단을 내려가시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러닝보다는 이제 다른 운동을 더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러닝까지 하고 계단을 내려갔으니까 부담이 굉장히 심하셨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설륜 엠믹스님께서는 지난번에 이제 댓글로 봤을 때는 젊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너무 젊다고 너무 과신하시지 마시고 이제 러닝을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하는 점 이제 오늘 얻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닝을 쉬는 동안에 무릎 강화를 위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무릎 강화를 위해서는 무릎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네. 그 근육들을 좀 강화해주는 운동이 필요한데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영도님은 항상 들어와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저하고 박준표 PD님과
김준원 감독님께도 모두 이제 인사를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이 통했다고 아, 섭외하고 또 나와주신다는 마음이. 아, 네, 진짜 통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릎 운동을 하면요. 근력이 증가가 되죠. 그렇죠. 운동을 하면 당연히 근력이 증가가 되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항염증 효과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근력이 증가가 되니까 이제 기둥이 탄탄하게 서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충격이 와도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릎 통증도 자체도 감소가 되게 되고 근육이 탄탄하게 기둥을 역할을 하니까 무릎 구조도 안정화가 되겠죠. 네. 그리고 계속 이제 꾸준한 운동을 하면은 골 밀도도 상승이 되어가지고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되게 다 좋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러 측면에서. 그렇죠. 운동이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은 이제 더더욱 적극적인 운동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또도 계속 운동을 더 하다 보면은 근력이 더 증가가 되고, 그러면 항염증 효과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좋은 상황에 이르게 된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신호등이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도 완벽하게 증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에서는 꾸준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네, 체중 조절 첫 번째. 자, PD님께서는 네.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 이제 근력 운동보다는 막 뛰거나 그런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살을 빼기 위해서. 그렇죠. 살을 네. 빼기 위해서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유산소 운동 살을 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방금 전에 PD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보통 뛰거나 그렇죠. 걷거나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뛰는 행위나 걷는 행위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무릎 관절에 최악인 건가요?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영향을 줄 수 악영향을 있는. 줄 수가 네. 있죠. 그냥 걷기는 이제 평지 걷기는 체중의 3배가 무릎 관절에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이 정상이신 분은 걸어도 좋지만 무릎이 나쁜 분은 걷는 것 자체도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체중의 3배가 계속 실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릎에 하중을 심하게 주지 않으면서도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 이 하중을 줄여야 하는 거죠. 결국. 그렇죠. 운동을 하중을 위해서. 줄이면서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네. 두 마리 알겠습니다.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네. 어려운 미션이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럼 이 어려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추천 운동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1순위는 물 안에서 걷기입니다. 물 안에서 걸으면 내 가슴까지 물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무릎에 내 체중의 30%의 하중이 걸립니다. 되게 엄청 조금 걸리는 거예요. 엄청 조금 걸리는 거죠. 아까 그냥 걷기만 해도 체중의 3배, 내려갈 때는 체중이 5배, 이때는 체중이 4배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물 속에서 걸으면 체중의 0.3배. 그러니까 30%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30%만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 효과가 크네요. 예, 몇 배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물 안에서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하지만은 이제 내 생활 반경상 수영장에 매일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기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깥에서 하는 자전거 아니고 네. 실내 자전거입니다. 조금 그 바깥의 자전거보다 실내 자전거가 좀 부담이 훨씬 덜 하기 때문일까요? 부담이 덜하고 그다음에 실외 자전거를 쓸 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니까 뭐 언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부상의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네, 실외 자전거보다는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내 자전거도 2순위로 좋은 운동인데 실내 자전거는 체중의 1.5배가 걸립니다. 무릎에. 이것도 물 안에서 걷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걸리는 거예요. 5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실내 자전거도 좋은 운동인데 물 안에서 걷기가 압도적으로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3순위로 자전거까지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걷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걷기보다 좋은 운동이 이렇게 두 가지나 있으니까 여기 두 맞습니다. 가지 먼저 고려해 보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걷기를 추천하지 않으시는 관절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세요. 워낙 또 아까 말씀하신 체중의 부하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무리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력 강화. 근력 강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은 제가 그림에 무릎 관절 위에 근육을 하나만 그려놨는데 사실은 무릎 관절 위쪽으로 360도로 근육들이 막 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력 강화를 하게 되면은 무릎 주변으로 360도의 탄탄한 기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탄탄한 기둥은 당연히 충격을 흡수해 줄 거고요. 그렇죠. 충격을 흡수하면은 관절이 당연히 보호가 될 거고, 그리고 탄탄한 근육이 생기면 무릎 구조가 보강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부상 방지의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더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이제 초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운동은 관절 가동 범위도 확보가 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게도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부상 방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릎 통증 운동 치료에 대해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분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아, 예, 최고죠, 최고. 한민족은 예, 정말 열심히 사시는 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또 하라고 하면은 또 마음 먹고 큰 마음을 먹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많이들 오세요. 매일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난 지금 하루에 2시간씩 걷고 있는다. 네. 나도 막 하루에 뭐 15,000보, 2만 보걷는다 이러시는 분들 2만 보 있잖아요. 걷는다. 이러면서 네. 이제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이제 저를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약간 더 잘했죠. 이런 그렇죠. 칭찬을 위해서. 네, 칭찬을 해달라는 네. 것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환자분께서 말씀 주시면은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하신 거지만 결국 좋지 않은 행동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년 이상의 환자분들께 이제 운동은 한 번씩 고강도로 큰 마음을 먹고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저강도로 생활 습관화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약하게 하더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번 가봐야 뭐 합니까? 일주일에 4일, 5일 이렇게 가야죠. 근데- 사실 또 고강도로 하시면 한 번 무리했다가 알아두시고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억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나도 모르게 헬스장에 잘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힘들고 아팠던 기억만 있다 보니까 이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매일 저강도로 하면은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만만하니까 오늘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그래 가서 워킹머신이나 하다 오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더욱 이제 생활 습관화가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꾸준히 저강도로 하시길 권고드리고요.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노인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저항 운동, 즉 이제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훈련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할 때 가벼운 정도에서 보통 강도로 반복하고 이후에 보통에서 힘들기 전 강도로 증가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한 운동은 이 정도로 시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는 낮은 강도로 운동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또 운동을 하시려고 하면 더 많이 다치시잖아요. 그렇죠. 부상 젊은 위험을 사람들보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도 강도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강도로 시작해서 꾸준히 하셔가지고 생활 습관화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정도로 했을 때 너무 무리가 되는 사인이냐를 한번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운동 직후에 너무 힘들다 네. 이러면서 쓰러지시는 분들 있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겠다. 그렇죠. 죽겠다. 씻을 힘도 없다. 네. 그러면 너무 무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운동 1시간은 경과 이후에 원인 모를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다. 그럼 아까 설류님 같은 경우겠네요. 그렇죠. 운동하시고 나니까 이 무릎이 아프고 그런 경우.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부작용이 생기더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원인 모를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으면은 내 운동 강도나 운동 지속 시간이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조금 자신의 운동 강도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컨디션에 대한 피드백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 후 이제 스스로에 대한 평가 네. 이것도 꼭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팁을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1대1로 배우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PT 같은 거죠? 네, 퍼스널 트레이닝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뭐 1대6, 1대10, 1대30 이 정도의 강의를 들어봐야 사실은 이제 나를 위한 강의가 아니고 전체를 위한 강의다 보니까 나의 컨디션에 맞는 그런 강의는 아니잖아요. 상태가 또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중년 이상인 분들은 젊은 분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같은 이제 코스를 밟으면은 오히려 나에게 무리가 되는 운동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좀 돈을 들이더라도 퍼스널 트레이닝으로 제대로 운동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다음에 집에서 평생 써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일단 퍼스널 트레이닝 받아서 이제 개인 맞춤 운동을 배우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개인 맞춤 운동을 배우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사실은 이제 병원 내에 스포츠 의학센터가 있는 병원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제 의료 전문가에게 1대1로 배우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접근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제 헬스장에 가셔서 1대1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아, 일단 이걸 추천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퍼스널 트레이닝을 배우러 가셔가지고 그냥 냅다 운동만 배워버리시면은 근육을 키워드리는 운동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나의 운동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 나는 뭐 무릎이 조금 안 좋아서 건강 관리를 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공유를 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운동을 배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무릎에 무리가 가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등산. 오를 때는 체중의 3배, 내려갈 때는 체중의 5배. 이거 정말 중년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등산을 하면은 좋지요. 네, 정신 건강에 좋고, 공기도 좋고. 네, 공기도 좋고, 예, 유산소 운동 되지요. 그런데 무릎 관절에는 좋지 않지요. 계단 오르내리기 똑같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거 안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계단 오르기도 안 좋다는 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아, 내리기만 이제 내려가는 것만 이제 걱정하시지 오르는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막 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죠. 맞죠. 예. 계단을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가지만 나는 네. 계단을 매일 오른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계단 오를 때도 체중의 3배의 하중이 무릎에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키, 스노우보드, 이런 이제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축구, 농구 같이 이제 피벗 운동, 순간적으로 방향을 싹싹 바꿔야 되는 운동들, 그런 운동들이 무릎에 굉장히 이제 무리가 가는 이게 운동들입니다. 갑자기 확 변화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웬만하면 지양해 주시기를 권고드리는데, 사실은 이렇게 운동을 다 못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 삼아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탁구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제가 하지 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제 너무 승부에 치중을 해가지고 이기는 데 목적을 두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급출발, 급정거, 피벗 운동 막 하게 되니까, 좀 이제 아침에 약수터에서 어르신분들이 하시는 이제 하하호호 하시면서 약간 가볍게 치는. 그렇죠. 예. 사회생활을 위한 가벼운 이제 배드민턴, 탁구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탁구나 배드민턴도 제대로 승부하려면 막 여기 뛰어갔다가 저기 뛰어갔다가 갑자기 받고 엄청 그렇죠.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괜찮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구나 농구도 이제 같은 계열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골프는 사실은 이제 여러 면에서 좀 좋지 않은 운동인데, 네. 예, 무릎에도 좋지 않고. 사실 이거 좀 전 의외였어요. 되게 뭔가 정적인 운동 같은데 왜 안 좋을까요? 엘보에도 좋지 않고, 아. 고관절에도 좋지 않고, 이게 이제 엘보에는 이제 뒷땅을 하면서 이제 충격이 가해지니까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네. 편측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편측 회전 운동은 이제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골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탁구, 배드민턴, 뭐 이렇게 야구, 편측 회전 운동이 허리, 골반, 목에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예, 아. 또 많이 쓰기도 하고요. 하지만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께 골프를 하지 마세요 하면은 네. 안 하시겠습니까? 골프에 되게 골프에 미쳐 사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못 모를 때는 골프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초보 시절도 있었지만, 네. 이제는 골프 그만두시라고 말씀 안 드리고 말씀드려도 어차피 계속 하실 것 어차피 같아요. 계속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논문에 보면은 골프 연습을 좀 자제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끔 뭐 라운딩 나거나 그런 거는 뭐 이해하지만 네. 매일매일 스크린 골프장 같은 데 가서 연습하시는 건 조금 그렇죠. 지양을. 그렇죠. 매일매일 골프 연습장 가다 보면은 나쁜 자세를 일주일에 1000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가시는 걸 좀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골프 연습장을 이제 안 가게 되면은 골프 스코어가 떨어지겠죠? 네. 근데 골프 스코어가 떨어지면은 그냥 골프 라운딩 가셨을 때 4명 중에 그냥 4등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무릎 지키고 이제 네. 순위 조금 내려가는 대신 무릎을 지킬 수 있으니까. 네, 무릎을 지키고 척추도 지키고, 대신 골프 라운딩 참여하셨으니까 사회생활 하신 거잖아요. 사회생활도 하면서 순위는 조금 내려가지만 건강도 우선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무릎 요거 골프 조금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저 오른쪽에 있는 무릎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라는 방송에서 50분 동안 주구장창 떠들어 놓았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무릎 운동, 근력 운동, 시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는 이제 근력 운동 중에 대퇴사두근 운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빨간 부분, 즉 허벅지 앞부분에 위치한 근육이고, 이 대퇴사두근을 단련을 시켜주면은 이제 무릎을 보호해주는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기구 운동부터 배우자입니다. 아, 헬스장 가서 배울 수 있는 운동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맨몸 운동보다는 초보자는 기구 운동부터 배우자. 아, 이렇게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구 운동은 단순한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이상의 다른 각도로 이제 움직임을 못 하도록 막아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적어요. 아, 가동 범위를 딱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초심자에게도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내가 운동을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면은 내가 어떤 특정 근육을 단련을 시키고 싶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시는 게 사실은 당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구를 사용하면은 이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에게 더더욱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저희가 혼자 운동하면은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네. 이제 기구 같은 경우는 특정 근육을 목표로 이제 설계된 기구이기 때문에 참 그런 거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장 트레이너 분께서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나에게 맞는 무게나 나에게 맞는 운동 디자인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일수록 기구 운동부터 배우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같은 대퇴사두근 운동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보다는 벽 스쿼트를 하는 게 지금 눈으로 보셔도 훨씬 더 안정적이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부상 위험이 줄고요. 사실은 벽 스쿼트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레그 프레스로 가면은 이게 기구가 내 몸의 이제 운동 범위를 다 잡아주기 때문에 레그 프레스는 이제 옆에 선생님만 계신다면은 나쁜 자세로 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왜 저기서 뭐 이상하게 누워있지 않는 이상 그렇죠. 저 자세대로만 하면은 허벅지에 근육이 딱딱 힘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구 운동부터 배우기를 추천드리고 그것을 지금 한번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네, 그럼 먼저 저희가 대퇴사두근 운동부터 배워보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이제 맨몸으로 하는, 지금은 이제 기구가 없으니까 맨몸으로 하는 대퇴사두근 운동인 스쿼트 운동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쿼트 운동을 내가 전문가에게 배우지 않고 기구 없이 맨몸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다리의 간격인데요. 다리의 간격을 어깨 정도로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보다 지금 더 벌려서 하게 되면은 이제 무릎 쪽에도 오히려 무리가 가거든요. 이렇게 너무 벌리면 무리가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무릎 간격을 네. 좁게 하면은 그래도 무리가 가고 이제 되게 휘청거리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넘어지면은 이제 부상도 생길 수 있고요. 딱 이렇게까지 오니까 이 무릎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만큼의 이제 네. 너비를 벌려가지고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거는 배우지 않으면은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어깨 너비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봤을 때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요? 보면은 제 발끝보다 무릎이 더 앞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무릎의 앞부분에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요. 지금 우리가 대퇴사두근 운동을 왜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무릎을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 무릎 관절의 앞부분에 무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딱 이게 뭔가 욱신거릴 것 같은 느낌이 약간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뻐근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맨몸으로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초심자에게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나 다른 벽이나 어찌됐건 안정적인 구조에 내 몸을 맡겨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초심자에게 더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보다는 벽 스쿼트가 초심자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네. 벽에 한번 기대해 볼게요. 아까 기구를 할 수 없으면 이 벽 스쿼트가 제일 좋은 운동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기대서. 벽에 기대가지고 이제 네.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까 전에 보실 때하고 그냥 눈으로 보셔도 더 안정적인 게 확연히 보이잖아요. 네, 이게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에 내 몸을 맡겨라. 초심자일수록 더 기구 운동으로 시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 넓이를 유지한 다음에 네. 스쿼트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몇 번만 해보겠습니다. 벽 네. 스쿼트는 사실 이제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도 되지만 네. 저는 중년분들께는 그냥 이제 가만히 45도로 이제 가만히 계셔라. 이제 이렇게만 해도 말씀드립니다. 조금 근육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도 보면은 허벅지에 그 힘이 빡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이 해도. 상태에서 괜히 무리한다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엉덩방아라도 찍어버리면은 네. 골절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고 위험성도 방지하도록 이제 운동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이 벽 스쿼트를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네. 이 붙어만 있어도 조금 여기 근육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그런 그래서- 느낌이 네, 들죠. 특히 또 중년분들은 또 젊은 사람들에 비해 다치실 염려가 있다 보니까 네. 안정적으로 벽 스쿼트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해주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그 의자로 가가지고 조금 네. 더 진행하고 나서 다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PPT로 돌려주십시오. 네. 자, 아까 내용에도 계속 중첩이 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전문가에게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구 운동부터 하기로 이제 약속했지요? 그렇죠. 네. 최고는 일단 기구 운동이고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벽 스쿼트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기구 운동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고 기구 운동은 내가 그냥 가가지고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배우셔라. 아까 말한 퍼스널 트레이닝 한번 받아보시는 네. 게 그냥 최고다.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제대로 배우면은 그 노하우를 평생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가성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닝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길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3개월이면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딱 칠속 있게 딱 배우고 이제 그냥 헬스장 끊어서 네. 스스로 운동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에게 왜 배워야 되느냐? 나에게 맞는 무게가 어떤 무게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맞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전문가에게 배워야죠. 네. 그래서 이제 무릎 똑같은 이제 대퇴사두근 운동, 레그 프레스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똑같은 레그 프레스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네모난 발판에 내 발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운동이 되는 근육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 레그 프레스를 전문가에게 안 배우면은 이런 발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근육이 운동이 된다. 이거를 알 턱이 없죠. 없죠. 네. 뭐 네. 회피티 아니라 그냥 헬스장 등록만 해서 이제 레그프레스 누웠는데 발을 어떻게 둬야 돼? 네. 이렇게 찾고 있는 과정을 그렇죠. 되게 오래 하겠죠. 그렇죠. 발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 어디에 둬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정도의 무게를 쳐야 되는지도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처음에는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가셔가지고 무조건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몸짱이 어차피 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떤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왔습니다. 라고 나의 운동 목표를 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레그 익스텐션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시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자 네. 잡아보겠습니다. 의자를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레그 익스텐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뭐 말 그대로 다리를 편다. 다리를 조금만 편다. 더 뒤로 네.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는 운동입니다. 네. 다리를 펴면은 이 펴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요. 허벅지 위쪽에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하면서 이 대퇴사두근에 이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한번 보면은 이제 지금은 맨몸으로 하지만 초심자분들은 이제 당연히 레그 익스텐서 기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저도 지금 균형을 제대로 못 잡잖아요. 이 기구 맞죠? 여기 걸려 있는 이렇게 해서 드는 기구.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보면은 의자 자체가 이게 팔바지도 없고 등바지도 없고 이제 구조가 저를 안정화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도 지금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요거 다리 이렇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요거 잡고를 어떻게 해야 좀 그렇죠, 균형 있게 할 그렇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초심자일수록 기구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에게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릎 쪽에만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제 내 몸의 밸런스가 흐트러진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허리가 막 목이 막 계속 구부러진단 망가진 말이죠. 자세로 이러고만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내 목에 무리가 가고 허리에 네. 무리가 가잖아요. 우리 지금 무릎 잡겠다고, 무릎 지키겠다고 목하고 허리를 이제 잡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몸 전체가 건강한 게 중요한데 잘못된 운동을 해버리면 이제 다른 데가 또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민족은 또 너무 열심히 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그 익스텐션 운동을 어디서 유튜브에서 배웠다 이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열심히 하신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막 팡팡 차요. 허리 팡팡 차요. 방금 제 무릎에서 뚝 소리 났거든요. 이 관절에 무리가 간단 말입니다. 이게 운동을 했는데 되는데 축구를 하고 계신 그렇죠. 분들이 계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맨몸으로 이거 하다 보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간의 기별도 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그 모래 주머니를 사셔가지고 이제 임의로 여기 발목에다가 설치를 하셔가지고 더 무거운 무게로 이제 레그 익스텐션 운동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이제 헬스장처럼 무게를 달고 싶으셔서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말초에 무게를 더하면은 생각보다 네. 훨씬 더 무릎 하중에 가해지는 힘이 더 세거든요. 네. 그래서 무심코 제대로 알지 않고 모래 주머니를 달다가는 내 무릎 관절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적정한 무게를 모른다는 게 참 이게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배워야죠. 집에서 할 때는 그래도 이런 모래주머니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네요. 만약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셔도 되는데 네. 전문가에게 배우신 다음에 나에게 맞는 모래 주머니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라는 지도를 받은 다음에 집에서 하시는 게 좋지. 적정한 무게 설정에 조금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자세가 제대로 된지도 모르고 어떤 기구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고 집에서 무턱대고 하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방금 좀 말씀해 주신 잘못된 몇 가지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들과 네. 또 두 번째로 막 팡팡 차는 거였죠. 네네. 그리고 너무 또 무리하게 모래주머니까지 달아가지고 오히려 이 무릎을 망치는 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꼭 전문가에게 배워서 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SS님께서 네. 질문 주셨습니다. 40대 중반 남성이시고요. 네, 젊으신 분이네요. 1년 전부터 무릎 안쪽이 욱신거려서 MRI는 이상이 없었고요. 집에서 뒤꿈치 들기, 누워서 발에 탄력 밴드 운동도 하고 계시고, 폼롤러도 하고 계시고, 하고 나면 무릎을 굽히면 안쪽과 뒤쪽이 아픕니다. 운동을 했는데 무릎이 아프다. 이거는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죠? 좀 무리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운동의 디자인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 재활의학과에서는 정방통증 증후군인 것 같다고 하는데,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오거든요. 앞쪽이 아픈 걸로 아는데, 저는 안쪽이 아프다고 하셨죠. 안쪽이 아프면 패스 안서린 벌사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글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맥남염이거든요. 무릎 네. 안쪽에 있어요. 이쪽에 젊은 분들께 많이 와요. 무릎 관절염 초기가 오면서 이제 무릎 안쪽에 그 윤활량의 염증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가까운 통증의학과 전문의께 찾아가시면은 그 염증을 조금 제거해드리는 주사를 맞으시면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운동을 하면은 아프다. 라는 얘기는 운동 자체가 나에게 맞는 디자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운동에 대해서 조금 본인에게 맞는 디자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동을 하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계속 나빠지기만 하면 그 운동이 잘못됐다는 증거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앞무릎에 힘이 들어가면 양쪽 무릎이 찌릿하고 아파요. 어느 정도냐면 서서 신발을 신으려고 조금만 구부려도요.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1기라고 하셨군요. 실내 자전거 타기를 해도 아프고 물속 걷기도 했는데도 발목에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무릎에 힘이 들어갔을 때 찌릿한 통증은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앞무릎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이라면은 좀 운동을 많이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좀 체중이 좀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분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좌식 생활, 땅바닥에 앉아서 하는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네. 양반 다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무릎 안쪽, 바깥쪽 중에 안쪽이 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오님처럼 앞무릎에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 조깅이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좀 운동으로 무리를 하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체중이 좀 과다해가지고 아. 예, 그러면 이제 앞무릎에 이제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하오님께서는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한다면 일단 체중이 좀 나가신다면은 체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신다면은 운동 자체를 다시 한번 디자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신발이 운동화를 당연히 신으시겠지만 신발이 좀 운동화인데도 너무 옛날 기술이 들어간 신발이라면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아, 너무 딱딱한 신발 이런 건가요? 네, 너무 딱딱하거나 오히려 또 전문 러닝화, 요즘에는 러닝화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네. 내가 이제 땅에 닿는 이 힘을 반동으로 줘가지고 추진력으로 치환을 시켜주는 네. 그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반동의 힘은 뛸 때가 아니면은 사실은 오히려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스프링처럼 띠용띠용 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가만히 서 있어도 띠용띠용하고, 아. 걷는데 너무 띠용띠용하고. 좀 안정성이 부족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평소에 걸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발 자체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추천드리지요. 뉴발란스의 2002R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네. 저는 뉴발란스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항상 추천드리는 모델이 정말 있습니다. 의사의 관점으로 그냥 네. 추천드리는 것뿐이다. 네. 어디를 가셔도 전국 어디를 가셔도 지금 구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뉴발란스 가셔가지고 2002R이라는 모델 한번 실착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기억해야겠네요. 이거 처음 들었어요. 네.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우님은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좀 사항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네. 뭐 신발이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머지 내용 살펴보고 또 질문 들어오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어 운동도 해야 된다. 무릎이 음. 아프다고 무릎 운동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무릎 주변 근육도 당연히 운동을 해줘야 되고, 체중 조절도 해야 되지만, 네. 코어 운동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어 운동.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코어 운동으로 스쿼트 운동을 들 수 있는데, 제가 스쿼트 운동 뒤에다가, 빨간색으로 무릎표 치워놨죠. 왜냐면은 스쿼트 운동은 좋은 무릎 근력 운동이기는 그리고 이제 좋은 코어 운동이기는 확실한데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좀 한번 해봤잖아요. 네. 되게 막 잘못된 자세로 해서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더라도 벽 스쿼트를 하시든지 미니 스쿼트를 하시라는 전문가분들이 많고요. 네. 무턱대고 동영상만 보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퍼스널 트레이닝 전문가에게 배우시든지 아니면 나의 무릎을 담당해 주시는 관절 전문의에게 문의를 하시든지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신 다음에 스쿼트 운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먼저 물어보고 해야 좀 안전하게 효과적인 스쿼트를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어 운동을 위해서는 스쿼트 운동보다는 플랭크 운동을 훨씬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네. 플랭크 운동은 이제 부상 위험이 적고 사실은 이제 누구나 따라서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제 플랭크 운동을 할 때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등하고 엉덩이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게 중요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 힘이 부족하다 보면은 배가 앞으로 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활처럼 이제 휘어가지고 배가 땅에 닿을랑 말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세보다는 지금 자세처럼 일직선을 이루는 게 중요하고 또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왼쪽 사진처럼 이제 하시는 게 어려울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처럼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약식 플랭크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거 오른쪽 걸 먼저 해보시고 조금 이제 늘었다 싶으면 이제 왼쪽 걸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기본 운동도 전문가에게 퍼스널 트레이닝으로 먼저 배우고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만만해 보이지만 만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 공감이 가는 게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어하고 등이 휘어버리고 그렇죠. 배가 내려오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렇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보는 거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반드시 좋은 자세로 하셔야지 운동의 효과도 좋고 부상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서 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무릎 관절염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찍어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배제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플랭크의 적당한 시간은 몇 분인가요? 대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제크님을 직접 뵌 게 아니기 때문에 배제크님이 상황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문의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모두 개인의 적당한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1대1로 문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일 배워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이다. 네.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무릎 방송 시리즈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이 무릎 통증 방송 시리즈 3편 다 봐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맨 뒤에 영양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 영양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근거가 없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릎 관절 영양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네.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한번 좀 방송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신경이가 무릎 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신경이 이제 여러분께 이제 파이팅.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딱 맞는 무릎 운동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 모두 무릎 건강을 짱짱하게 유지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조항무 교수님과 함께 어떻게 무릎 관절염이란 무엇인지 또 운동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좀 배운 내용 한 번 더 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점만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보통은, 예. PPT에 제가 안 넣어놨군요. 네. 네. 보통은 제가 요약을 넣어놓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자, 무릎 통증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내가 하는 운동 생활 습관 매우 중요하다. 네. 증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운동을 배울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1대1로 배우셔라. 그리고 초심자일수록 맨몸 운동보다는 기구 운동부터 시작하셔라. 그리고 사실은 퍼스널 트레이닝을 2, 3개월 배우시다 보면은 네. 그 기구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맨몸 운동도 가르쳐 주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맨몸 운동을 배워서 평생 집에서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르쳐 주시거든요. 2, 3개월이면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비싸지 않거든요. 그걸 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평생 네. 써먹은 거니까.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닝 배우셔라. 그리고 로마리오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아주대병원 최종범 교수님이십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제 댓글 주셨습니다. 아주대병원 최종범 교수님은 저희 이제 마취통증의학과의 굉장히 유명하신 대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 이렇게 제 방송에 실시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댓글 달아주시니 저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종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배즈크님은 뉴발 2002R 적기 기억하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유발 2002R 한번 네. 신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왜 추천했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좀 그게 적당한 그 신발이란 게 조건이 조금 있을까요? 그 좋은 신발이란 게? 네, 맞습니다. 신발은 이제 너무 딱딱해서도 안 되고, 네. 너무 물러서도 안 되고, 너무 반동이 심해서도 안 되고, 네. 너무 꽉 조이면 불편하고, 너무 헐렁해서도 그런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용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한 굴곡도 있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아치도 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요즘 테크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동력을 주는데 이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최고의 운동화 브랜드 하면은 보통 N사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N사 생각하는데, 미국의 N사가 최고의 운동화 브랜드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흑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운동화이기 때문에 발볼이 좁아요. 네. 우리 아시아인들은 발볼이 넓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N사의 신발을 신었는데 좀 너무 쪼이는 것 같다,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발볼은 쪼이는데 뒤꿈치는 헐렁헐렁하게 남는다, 자꾸 긁힌다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네. 왜냐하면 흑인들이 발볼이 좁고 발이 길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N사는 뉴발란스는 같은 미국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체부를 위해 만들어진 신발이에요.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한 100년 전에 1900년대 초반에 우체부라면은 사실은 이제 유색 인종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황인종들의 발에 맞는 그런 디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근데 방금 아래를 봤는데 N사 걸 그 뉴발란스를 신고 계시네요, 지금. 저는 그래서 제 운동화는 네. 그 일본의 아식스라든지 뉴발란스밖에는 없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다 버렸어요. 아식스는 당연히 이제 아시아인의 족형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편한 게 있고요. 이렇게 좀 신발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좀 건강을 고려하고 어떤 디자인을 선택해야 할지 좀 고민이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신발 고르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방송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정말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말 좋은 정보들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항무 교수님. 시청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질문과 또 많은 반응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8시 라이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